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웃음이 절로 나는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많은 선수들의 활약, 그리고 또 전반적인 이 경기의 분위기와 또 스코어마저도 좋은 상황이고요.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가 상당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하루였다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시금 또 경기장에 먹구름이 끼나 금리 인상 우려가 있나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오늘 경기는 좀 마음 놓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선수들이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 오늘의 명장면 정리해보면서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오늘 도움 말씀에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고요. 알파프로의 정태근 프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언제 프로가 됐죠? 프로도 됐다가 네, 전문가님도 됐다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두 분과 함께 어떤 선수들이 이야기 나눌지 대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 라인업입니다. 8명의 선수들 오늘 준비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1라운드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쪽도 슬슬 관심을 받고 있는데 세일 대전입니다. 삼성 SDI 대 LG 에너지 솔루션 이 네임드 선수들 1차전에서 바로 맞붙겠습니다.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로봇 내에서도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또 협동용, 가정용, 뭐 의료용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관심을 받고 있는 쪽이 의료용 로봇 관련 선수입니다. 삼성 쪽에서 이와 관련해서 M&A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설이 나오면서 미래컴퍼니를 비롯한 관련 선수들 관심 받고 있는데요. 현재 미래컴퍼니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MWC가 개막을 했습니다. 뭐 메타버스라든지 통신 그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의 산업, AI 이런 키워드들 재차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타버스의 대장 이 선익시스템 오늘의 2라운드 미래컴퍼니와 함께 대결 펼치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는 정책 모멘텀 받는 이 만화 관련된 선수 미스터블루가 3라운드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서는데요. 이 만화진흥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웹툰 관련된 선수도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미스터블루 오늘 경기 함께 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런 엔터 쪽 하면은 SM이라든지 이런 선수들만 봤다면은 묵묵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선수 YG 엔터테인먼트 있습니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활약 펼치고 있는데요. 만화 대 엔터 어느 쪽이 조금 더 강할까요? 3라운드에서는 이 부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라운드입니다. 그동안에는 한껏 몸을 움츠리고 있던 카카오 그룹주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요즘 들어서는 비교적 바닥에서 슬슬 다시 반등할 세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실적이 좋았다고 하죠. 오늘도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하잉크 코리아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선수인지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4라운드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진이 형성이 됐습니다. 게시판에는 없다 이렇게 몇 마디로 표현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또 나 이 선수 좀 잘한다 사연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서 마음껏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라인업 내에서 여러분들이 점치는 우승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네요. 원래 이렇게 8강 대진을 쭉 확인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수 위주로 응원을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드러나는데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1일입니다. 테슬라에서 인베스터스 데이 투자자의 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오늘은 핫이슈가 LMF가 자그마치 4조에 육박하는 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내놓기도 했었죠. 다시금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 테슬라의 날 과연 관전 포인트가 어떤 것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뭐 애플의 날, 뭐 무슨 날 참 많은데 테슬라의 인베스터스 데이가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디데이 되면 굵직한 좀 이슈를 내놓잖아요. 이번에는 좀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나올 거고 마침 또 오전에 다뤘기 때문에 이 이슈를 그래서 조금 더 그냥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다 보고 오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인베스터 데이 이번에 이제 가장 주요하게 집중이 될 만한 부분은 역시나 이 저가형 테슬라 모델이겠죠. 테슬라 모델 2 지금 이제 스파이샷까지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격대가 한 3천만 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형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테슬라가 그동안에 중저가 모델이 없었잖아요. 네. 다 이제 차량 가격이 꽤나 이제 비쌌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중저가 모델에 새롭게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조금 더 이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면서 12월 달에 우려감이 생겼었던 부분이 테슬라가 아성이 좀 꺾이나 이 생산량이 이제 줄어들면서 테슬라가 이제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이러한 점유율 1위 자리를 이제 다른 기업들에 조금씩 이제 내주는 게 아닌가 이러한 우려감들이 형성이 됐었는데 네. 테슬라가 그러면서 이 생산량 자체를 이제 다시 늘리고 그 다음에 가격을 조금 이제 낮추는 이러한 전략을 꾀했잖아요. 그러면서 물량을 이제 많이 늘려나가면서 외형 성장을 이제 하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인 것 같고 네. 이번에 저가 모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외형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냥 단순하게 인베스터스 데이가 아니라 마스터 플랜 3가 발표가 될 예정이잖아요. 거의 한 10년 주기로 이제 발표가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2016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발표가 됩니다. 새로운 마스터 플랜 3가.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테슬라의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관련주들이 저는 여태까지보다 조금 더 이제 탄력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마스터 플랜 3가 발표가 되면서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의 현재 진척도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AI를 어떻게 또 자율주행 쪽으로 또 접합시킬 것인가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스페이스X는 이 차량 충전소 관련해서 이제 이 어느 정도 이슈가 있죠. 스페이스X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 이제 이 충전하는 이런 이제 와이파이 서비스가 또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부분이 또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탄력이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보통 마스터 플랜 발표 뒤에는 테슬라가 거의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청사진 발표하면서 이러한 우려감들을 종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지금 벌써 관련주들은 탄력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LNF는 직접적으로 이번에 공급 계약 바로 이제 오늘 나와주면서 네. 상당히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부품주들 뭐 센트럴 보텍이라든지 지금 이제 부품주들도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최근에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테슬라가 마스터 플랜 2부터 이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목표들을 항상 이제 세워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진척도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율주행 쪽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상당히 이제 여러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아마 수요일 날 쉬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날에 연속적으로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먼저 수급이 부품 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품 먼저 보면서 아마 이제 이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부품 센트럴 보텍이나 KEC 이런 종목도 굉장히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부품주부터 아마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2차 전지 분위기가 조금 이제 반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에 2월 달까지는 조금 이제 쉬어갔다라고 한다면 3월 달에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전이 될 수가 있고 3월 달에 또 중요한 이슈인 IRA 가이던스까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도 섹터가 2차 전지가 될 수가 있어요. 3월 달에는 IRA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3월 달에는 2차 전지가 강할 수가 있어서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예단하는 거는 금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IRA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2차 전지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는 2차 전지 쪽에는 나쁜 이슈보다는 좋은 이슈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순환매가 활발히 나온다라고 한다면 최근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중소형주 순환매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때문에 뭐 지금 삼성 SDI나 배터리 3사 이런 종목들도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중소형주도 강하게 순환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차 전지 섹터는 활발하게 매매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3월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지 지금 관심 가지고 묵직하다. 3월에는 다시 매기가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셨고 그리고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말 나와요? 네, 정대근 팀장님. 네, 테슬라의 날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우리가 네. 작년 초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돈만 누나 이름 뭐죠? 갑자기 캐시우드. 네. 그죠? 돈나무 언니. 네, 돈나무 언니. 돈나무 누나. 전 누나. 네. 근데 그 얘기를 왜 꺼내냐면 예. 그때 당시에 테크 관련주들 뭐 이렇게 가치주 얘기하게 되면서 이제 테슬라 포함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성장 가치주들 되게 많이 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테슬라가 시장의 중심에 있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항상 주도주가 변하듯이 어찌 보면은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어떤 섹터라든지 종목이 바뀌는 건데 테슬라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이제 테슬라만의 장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마스터 플랜 3를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게 2006년도에 처음에 마스터 플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전기차 출시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걸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전기차가 흥행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스터 플랜 2를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2 같은 경우는 이제 그 ESS라든지 뭐 사이버 트럭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별로 진전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마스터 플랜 1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2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고 또 이 앨런 머스크가 뭔가 또 새로운 걸 하나 보다 해가지고 주가 급등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스터 플랜 2가 아직 진행형이거든요. ING.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테슬라던 단독 잔치가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테슬라 차트 같은 경우에도 네. 예전보다는 추세가 좀 많이 아쉬워요. 아쉽고 지금 이 어찌 보면은 2021년도 말경에 360불인가요? 네. 이걸 찍고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은 좋게 보면은 이제 바닥에 잡힌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좀 안 좋게 보면은 아직까지 여전히 하락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냉정하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2000 전반에 네. 있어서도 시장 중심에서 이미 벗어났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2차전지가 주도주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일례로 1월 달이 좀 그렇게 해서 봐지거든요. 1월 달에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물론 안 간 건 아니지만은 아시겠지만 IT가 시장 주도했고 자동차가 따라가는 양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2월 달에 들어서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뭐가 좋지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좀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먹거리 너무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잠시 후 네. 30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인업에도 2차전지 관련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네. 끝이 아닙니다. 일단은 두 분의 시선은 꽤나 많이 엇갈립니다. 한 분은 2차전지 계속 기대가 된다. 한 분은 그래도 예전 같은 강력한 퍼포먼스는 좀 힘들지 않을까. 따라서 테슬라의 날에 대한 기대감도 이렇게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1라운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라인업에 오늘 LNF가 있을 줄 아셨나봐요. 그래서 다소 오늘 라인업에 대해서 의아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대신 2차전지 내에서는 이 대장 선수 2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삼성 SDI는 오늘 70만 원 선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52만 원 부근에서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2차전지 전반을 저희가 이어서 또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게시판에서 지금 투표 시작했으니까요. 어떤 선수를 좀 더 응원하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가님. 저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저도 삼성 SDI요. 네. 저는 사실은 팀장님은 삼성 SDI 이야기하실 줄 알았던 게 그죠? 2차전지에서 살만한 선수는 이거밖에 없어요라고 네, 셋업체 중에서. 네, 상당히 강력하게 그동안 이야기를 누누이 해주셨던. 얘기했죠. 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전문가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 셀업체에 한해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분위기만 형성해주는 정도? 물론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테슬라가 이제 이번에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게 저가형 모델. 이쪽에는 이제 LFP 배터리 쪽이 이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기대되는 게 뭐 자율주행이다. 뭐 네.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X 이러한 부분인데 네. 사실 이제 이러한 쪽을 보게 되면은 배터리 셀 쪽에는 그렇게 이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슈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역시나 IRA 가이던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IRA 가이던스 내용에 따라서 아마 이 종목들이 IRA 가이던스 우리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나오면은 이제 배터리 셀 3사도 같이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삼성 SDI를 고른 이유는 이제 이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은 것 같고 그러면서 수익성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훨씬 이제 좋은 상황이거든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대비 이제 2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SDI가 북미 투자권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북미 투자권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에서 저는 이제 이 상대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보다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만약에 이제 IRA 가이던스의 내용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북미 쪽에 이제 인프라가 확대가 되면서 투자를 완전히 이제 북미 좀 몰아서 할 건지 아니면은 불리하게 나왔을 때에는 이제 다른 국가 쪽에 이제 조금 분산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해야 되는데 이미 일단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북미 쪽에 인프라 투자를 좀 많이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IRA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삼성 SDI가 지금 현재 수익성도 상당히 좀 뛰어나고 영업이익률도 높은 상태에서 외형 성장은 사실 또 꾸준하게 일어나놓고 있는 상태인데 IRA 가이던스에 대한 대응도 상대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보다 훨씬 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셀 3사가 저는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뭐 평가되는 이제 주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삼성 SDI가 훨씬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대장의 흐름이 삼성 SDI가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기대하는 쪽은 대형주 쪽이 아닙니다. 중소형주 순환매 쪽에 조금 더 순환이 이제 돌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스페이스X도 최근에 상승 전략 잘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테슬라가 지금 이제 발표할 만한 뭐 폐배터리 쪽도 상승이 최근에 잘 나왔습니다.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이제 이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접근할 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없는 상태더라고요. 때문에 이제 부품주 쪽이나 혹은 뭐 이제 부품주 외에 뭐 이제 소재 쪽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2차전지 쪽은 분위기를 이제 저도 완전히 잡고 간다라기보다는 3월 달에 순환매가 조금 더 이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을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그렇게 그러한 이 전략으로 이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배터리셀 3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테슬라발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또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바로 앞에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 구간 뚫어주려면 저 구간 자체가 이제 형성이 됐던 게 2차전지 1월 달에 굉장히 좀 잘 올라와 주면서 이제 이 저 매물대를 형성을 한 건데 그러면 그 이상의 무언가 좋은 이야기 나와줘야 되거든요. 뭐 이제 IRA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든지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좋은 게 더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 당장 상태에서는 불확실성이 조금 더 크고 좋은 게 당장 나온다라고는 이제 확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물대 이상의 상승을 지금 당장 바라보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2차전지 쪽을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소재 쪽에 조금 더 접근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이번에 수급 들어가고 있는 뭐 부품주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배터리셀 3사는 아직까지 그렇게 지금은 매력도가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가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용이하다라든지 IRA 가이던스에 대응이 쉽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이제 삼성 SDI가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2차전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셀보다는 이런 소재라든지 이쪽이 좀 더 매력적이지만 셀 가운데서는 삼성 SDI가 직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는 좀 에너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네, 팀장님 혼자 얼굴이 빨개져서 어떤 거 보고 웃으시는 거세요? 아니 여기 네트님 하신 얘기 네.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저도 김영일 전문가고 챗GPT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뒤에 보면 네. AI 로봇이라고 뒤에 충전기 있냐고 충전기 꺼주시냐고. 네, 에너자이저. 네, 상당히 좀 에너지가 넘치세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토마토 TV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을 또 열심히 도와주고 계셔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칭찬입니다. 네. 네. 체력을 더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군대 간대상면처럼 툭 치면 막 나오듯이 그냥 절절. 거의 약간 주크박스 대신 자판기처럼. 네. 이번에 팀장님이 알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 위치가 다 높아요. 다 높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첫 번째 고평가 해소. 그러니까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고평가라고 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퍼라는 개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네. 지금 현재 LG 에너지솔루션은 퍼가 131배예요. 높잖아요. 제가 LG 에너지솔루션 얘기할 때 항상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시겠지만 지금 100만 원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2021년도부터 계속 지금 상향 박스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고평가라고 봐요. 사실 바이오리스도 퍼가 되게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셀 업체들 주가가 SK 이노베이션을 논의를 하고 셀 업체의 주가가 높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면 이 높은 지역에서 고평가 있는 종목보다는 차라리 고평가가 해소가 된 종목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삼성 SDI가 나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LG에너지솔루션은 소위 말하는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요. 주가가 갈 듯 하지만은 중요한 건 50만 원 돌파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들은 이미 IR을 할 때 소위 말 연끌이라고 하죠. 요건까지 LG에너지솔루션 좋은 부분을 다 연끌해가지고 주가에 대해 반영시켜 놓다 보니까 퍼도 높고 주가도 계속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은 좋은 회사 맞고 돈 잘 버는 것들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사가 돈을 잘 벌 때 주가가 동조화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돈은 잘 벌지만은 중요한 것은 현재 돈 잘 버는 것과 주가는 비동조화 되고 있고 아마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서 85기가와트 정도 지금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네. 2025년이 되게 되면은 140기가와트가 추가가 되게 되면서 그때 가서 85기가와트가 225기가와트가 돼요. 그러면은 증설 완료가 되게 되면서 그때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매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분명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가서 매출이 좀 더 좋아지게 되면서 고평가가 해소가 되면은 그때 좀 주가가 가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테슬라 모르겠어요. 올해 테슬라가 안 가게 된다면 2차 전지가 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이슈에서 조금은 자유롭다라는 점을 저는 그래도 좀 낫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삼성 SDI를 꼽아주신 이유를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 SDI가 좀 더 낫다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저희 방송을 아침부터 계속해서 좀 꾸준히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두 첨예하게 좀 지금 대립하는 여러 가지 이 셀 업체와 관련된 의견들을 또 모아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침에 다른 전문가 두 분이 LG 에너지솔루션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지금 오후에 두 분이 또 이렇게 삼성 SDI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확실히 한 가지 현상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빅매치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를 좀 더 응원하고 계신가요? 일단 두 분이 나란히 삼성 SDI를 이야기해 주셔서요. 4강에는 삼성 SDI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선택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번외 게임이 되겠죠.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네, 두 선수의 대결. 결과는 삼성 SDI. 여러분들도 이쪽을 조금 더 응원을 하시네요. 하지만 정말 근소한 차이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네츠님도 그래도 투자하라면 SDI 한 표 해주셨는데 그래도라는 이 한 끗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걸리네요. 네, 그러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은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네. 55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업사이드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55만 원가량, 지금 52만 2천 원이거든요. 55만 원가량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한가 들어갔다가 현재는 풀렸어요. 미래컴퍼니, 의료 로봇 관련된 선수라고 하는데 어떤 선수인지도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선익시스템 두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봅니다. 그러면 먼저 팀장님 골라주시죠. 네. 이거는 여기에는 지금 선익시스템이 있는데 마음에는 네, 선익시스템이 객관적으로는 있고 미래컴퍼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래컴퍼니. 그래도 네. 머리를 따르겠다. 미래컴퍼니 이성적인 선택으로 미래컴퍼니.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저는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시스템. 그럼 먼저 팀장님부터 네.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그동안 올레도스를 되게 좋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선익시스템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그 내용보다는 차트적인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뭐 선익시스템이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 뚫어야 될 자리가 있다라고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뚫어야 될 자리가 뚫리고 난 다음에 보는 게 맞다고 봐지고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그 반대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그동안 추세가 계속해서 미래컴퍼니는 하락 추세였습니다. 추세였다가 지금 오늘 대량 거래가 실려주게 되면서 네. 또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제 헬스케어 로봇 이거 나왔잖아요. 삼성에서.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 거래가 실려주게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진 거 갭 말고요. 지금 저 화면 보신 것처럼 긴 양봉을 좋아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실려지게 되면서 저는 양봉이 나오는 걸 첫 번째 조건으로 해서 두 번째 조건 같은 게 뭐냐면은 이 상승이 나온 이유가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에 부합을 한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바닥 탈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게 되는 거죠. 지금 어쨌든 챗GPT, AI, 네. 로봇 계속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앞으로 해야 될 산업은 맞는 거고 지금 당장 이걸 수익으로 끌어들인다 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노인과 연관된 헬스케어 쪽에 바로 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도 상반기에 의료용 헬스케어 로봇을 출시를 하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선 다이내믹스에 인수한 이유가 뭘까요? 자율주행이거든요. 자율주행이고 군사용 이런 산업용인데 올해 들어서 전략을 바꿨어요. 일단은 군사용도 하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의료용 헬스케어 로봇을 올해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삼성과 현대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로봇 사업은 해야 되는데 당장에 돈이 되는 사업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의료용 헬스케어 쪽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는 원래는 미래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로 시작을 했었는데 왠지 발음이 쉽지가 않네요. 이름이 약간은 네. 좀 생소해가지고 신규 상장으로 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네. 오랜 업력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반도체 생산 라인에 대한 로봇 그 물건 분리한 로봇 있잖아요. 사람 로봇 이걸 했었어요. 했었다가 이게 복강경 수술 로봇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또 삼성 SDI가 이 회사가 삼성 SDI하고 또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 서로 뭐 이제 정부 사업을 협력을 맺었거나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그 삼성하고 연관성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파트도 네. 구축보다는 신축이 낫지 않겠어요? 네. 그죠? 제가 왜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냐면은 네. 삼성전자 관련돼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미래 컴퍼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강경 수술 로봇이란지 삼성 SDI 연관성이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부각이 안 됐어요. 근데 재료가 색깔 지금에 와서 네. 왜 이걸 부각시킬까요? 그러니까 로봇 테마 내에서도 시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걸 원한다는 거예요. 구축보다는 신축이 낫고 그리고 중고차보다는 신차가 낫듯이 시장에서 미래 컴퍼니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게 아닌가라고 봐져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마음적으로는 여기에 이마트도 있긴 하지만 선의 시스템이 있지만 네. 머리로는 이 미래 컴퍼니를 선택하는 게 일단 맞다라고 좀 봐지네요. 네. 그래서 재료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미래 컴퍼니를 골라주셨고 선익 시스템 뭔가 좀 반박을 해주세요. 이래서 나는 선익 시스템이 더 낫다. 일단은 로봇들이 분위기가 조금 이제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가 보통 이 수급이 도는 쪽이 일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도는데 로봇 쪽이 이번 주에 상당히 이제 분출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번 주에 추가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어제쯤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래 컴퍼니가 의료용 로봇 쪽인 거고 이제 삼성전자가 의료용 로봇 쪽으로 이제 뭐 2019년에는 뭐 어르신 돌봄 서비스 로봇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출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보행 보조 로봇 이러한 것들을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관련돼서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은 오늘 이 상한가를 유지를 해주면서 이제 상한가로 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기간이 조금 이제 걸릴 거고, 그러한 그림 자체가 나오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지가 않을까. 로봇이 지금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단기적인 흐름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미래 컴퍼니가 지금 현재 공에서 눌릴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만큼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이 이제 로봇 쪽은 단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미래 컴퍼니가 이 장기적인 지속성은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익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저는 충분히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올해 다크호스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여전히 이제 반도체 쪽이다라고 본다면 다크호스는 디스플레이가 조금 되지 않을까? 디스플레이가 워낙에 안 좋았는데 올해 이 좋아질 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다시 한번 탈환하자, 재도약하자 약간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좀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목을 해야 될 게 애플이 6월에 XR 기기를 출시할 예정이 있고 삼성이 이제 퀄컴과 이제 구글과 이제 XR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면
저는 단기간 내에 한번 이제 또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 향으로 이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소형 OLED 쪽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증착 장비 쪽에서는 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MWC 최근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선익 시스템이 장기로 이제 늘려보게 되면 이전 매물대 딱 고점 찍고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눌렸을 때는 이제 이 애플발 혹은 이제 삼성발 이슈로 인해서 선익 시스템이 또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컴퍼니는 이 오늘 이슈는 단기적일 것 같고요. 이제 선익 시스템은 만약에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삼성발 이슈도 있고, 애플이 만약에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애플 견제하기 위해서 삼성이 동맹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선익 시스템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또 최대 수혜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선익 시스템이 눌렸을 때 한번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선익 시스템 골랐습니다. 저희가 몇 주째 로봇 선수 꼭 한 명씩 빼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로봇에 대해서도 두 분의 좀 간격이 있죠. 한 분은 이제 거의 좀 꾸물이기 때문에 이쪽 말고 딴 쪽을 봐야지 에너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정태근 팀장 같은 경우는 같은 이 로봇 내기에서도 후발주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선수 계속 갈 자리가 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과 미래컴퍼니 이렇게 선택이 엇갈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 4강에 올라갈 선수 어떤 선수인가요? 유튜브에서 진행됐던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60%가량의 지지를 받습니다. 미래컴퍼니가 떨어지네요. 지금 아무래도 상한가 부근이라 좀 부담스러우셨던 것인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전문가님? 가격 전략이요? 네, 미래컴퍼니 지금 가격 전략은 30,050원이에요. 네. 지금 모르겠어요. 이 관점을 이렇게 달려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자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저기도 보일 네, 건데, 화면에 저기 안 나가고 보이겠죠? 있어요. 저기 안 볼 건데, 네. 조금 더 차트를 넓혀야 되는데, 네. 보시면은 차트가 하향을 하다가 최근에 네. 대량 거래 터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상승 네. 나온 거거든요. 거기다 장기 이평선 회복시키고, 네. 그럼 장기 추세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37,000원이요. 20% 이상. 장기 추세가 돌아서는 시그널로 지금 봐주셨어요. 네네. 37,000원이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이 이제 큰 대시세의 서막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단은 37,000원 정도까지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완전 시선을 다른 쪽으로 확 돌려보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로봇 AI 이쪽만 보셨죠? 오늘 엔터 콘텐츠 이쪽 볼 거예요. 오랜만에 웹툰 관련된 선수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미스터 블루고요. 그리고 엔터의 YG 엔터테인먼트. 사실 엔터 다뤄도 이 시간에 SM이나 뭐 JYP 얘기는 좀 있었는데, YG는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이 대결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이 골라주시죠. 네, 저는 YG 엔터요. YG 엔터 그리고요. 저는 미스터 블루입니다. 미스터 블루. 그러면은 YG 엔터 어떤 측면에서 선호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뉴진스를 더 좋아하지만, 네. 일단 블랙핑크 뭐 트레저 이런 얘기들이 있고 실적 얘기 있거든요. 네. 있는데 그것보다 미스터 블루를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안 봐요. 그쵸. 무중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극혐. 네, 그쵸. 무증 극혐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종목을 안 보는데 예. 미스터 블루가 지금 아시겠지만 무상증자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무상증자를 자꾸 호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호재가 절대 아니거든요. YG엔터도 과거에 무상증자를 2번을 했었어요. 그게 너무 먼 과거입니다. 과거인데 네. 그 무상증자 하고 난 이후에 주가 상당 기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상증자가 말 그대로 뭐 이제 원 플러스, 마트에 가서 주는 것처럼 원 플러스 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전같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 주식이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호재가 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대로, 주식수가 그대로 늘어나게 되면서 내가 가져가는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쪼그라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라는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간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고, 그리고 실례로 이거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모트렉스가 작년 6월 달에 무상증자했거든요. 예. 그 뒤부터 주가를 한번 잘 보세요. 주가가 상승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지금 어찌 보면 무상증자 그 권리락 이후 가격을 회복을 아직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요거는 수정주가 반영이 돼서 그럴 거예요. 수정주가 반영 안 하고 차트를 보게 되면 저런 차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상증자하고 난 뒤에 종목들을 안 보기 때문에 저는 논외로 하고 그래서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네. 지금 오늘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만화진흥법 개정안 때문에 반등이 나오던데 네. 오늘 핑거스토리라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근데 최근 추세가 하락이었다가 오늘 그 이유가 나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반등의 서막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기술적 반대로 끝날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YG가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YG가 네. 어떤 측면에서 더 좋으세요? YG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본인들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영권 분쟁 이슈. 요거는 엔터사에서 좋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결국 법원 가서 네. 가처분 신청, 서로 가처분 신청하고 법적 조치하게 되면서 결국 법원에서 손들어주게 돼서 제가 보기 끝이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하이브가 카카오인트를 되게 싫어해요. 업계 1위를 뺏기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수만 씨 같은 경우도 웃긴 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하이브가 인수하는 걸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입장이 바뀌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네. 것도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딜이 분명히 있을 그렇죠. 거라는 거죠. 네. 지금 뭐 라이크 기획 같은 라이크 기획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라이크 기획을 이제 그대로 유지했을 때만큼의 어떤 내가 볼 땐 베네핏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기감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사회 앉힌 애들 다 자기들 이제 편이라고 생각인데 다 배신했거든요. 배신해버리고 거기다 회사 뺏겨버릴 것 같고 회사 뺏겨버리게 되면은 물론 그 라이크 기획에서 가까웠던 그 파이프라인 수익뿐만 아니라 이게 자기가 20년, 30년 키운 회사를 준다라는 게 쉬울까요? 근데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지금 SM, 하이브, 카카오 이런 얘기하는 게 YG와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엔터사 내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 엔터 시장이 좀 더 커질 거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YG 지금 JYP 같은 경우는 실적 때문에 신고가 계속 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리고 YG엔테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제 양현석 씨가 복귀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그룹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블랙핑크라든지 트레저 같은 이런 그 아티스트의 어떤 캐시카우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YG엔테 같은 경우는 하이브가 뉴진스 거의 대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이비몬스터가 어떻게 될지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어요. 신인 걸그룹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단은 기존에 그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의 어떤 캐시카우로서 매출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오늘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들은 베이비몬스터의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반영이 된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은 또 이 미스터 블루를 골라주셨잖아요, 전문가님. 일단 YG엔터는 말씀 주셨던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거의 1월 달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엔터주들은 지금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마 이제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이 카카오 하이브 간의 인수전이 끝난다라든지 이제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이슈가 이제 반영이 되고 나면 주가의 상승 추세 또한 이제 멈추면서 네. 조정 구간이 슬슬 이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보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중 이후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움직이는 이제 모양새 자체가 물량을 담고 있느냐 털어내느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무중 이후에 이 시장 자체 유통량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량들을 저는 담아내는 움직임이 조금 더 이제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하면서 계속 이제 윗 구간을 이제 좀 찌르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량은 오히려 조금 이제 담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전환사채 단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하락하기 마련인데 단가가 이제 오히려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래서 2,900원대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도 단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또 보게 되면은 이전에 갭이 발생했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29,000원 정도요? 전환가에. 지금 현재 2,900원입니다. 미래컴퍼니 현재 주가가 미스터 블루. 죄송해요. 미스터 블루. 네, 그래서 네네. 왜 그러세요? 네, 돌아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갭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갭을 이제 어느 정도 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갭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와 준 만큼 이제 요 정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힘 모으고 이전 한 매물 구간까지는 그래도 트레이딩 구간 워낙에 물량을 조금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 이전 매물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한 4,0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겠다 싶어서 미스터 블루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무중 이후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가 있습니다. 투표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주시죠. 미스터 블루 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67% 지지받으면서 다음 라운드 올라가고요. 그럼 미스터 블루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일단 1차 3,6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3,000원권 언저리인데요. 3,600원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4라운드 좀 속도 내서 가보도록 하죠. 카카오뱅크 대 하잉크 코리아입니다. 카카오뱅크 대 하잉크 코리아. 먼저 팀장님 골라주세요. 저는 뭐야 이거? 하잉크 코리아. 하잉크 네. 그리고요. 저도 하잉크 코리아입니다. 이 선수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팀장님. 어떤 선수인가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바로 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쪽으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제가 이게 핀테크냐 아니면 애플페이를 보느냐 요거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잉크코 이거 지금 계속 원고를 쓰면서 네네. 카카오뱅크를 선택했다가 하잉크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저는 하잉크 코리아보다는 나이스 정보통신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희가 다음 기회에 나이스 정보통신 다음 네. 기회에 그래서 핀테크 쪽을 보셨다는 거세요? 그래서 그래서 애플페이라는 점을 보게 되면은 그냥 애플페이? 하잉크 코리아를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악을 선택. 그나마 네, 차악을 애플페이 선택한 모멘텀이 거예요. 있는 네. 하잉크 코리아. 그리고요, 전문가님.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카카오뱅크가 이제 리스트에 딱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접근할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있나? 이렇게 이제 흘러가더라고요. 네. 의식의 흐름이.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그나마 좀 기대할 만한 게 이제 이 약간의 성장주들의 유리한 환경. 그런데 지금 시장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고금리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기대를 하기에는 다른 은행주들 접근할 만한 거 많고. 그쵸.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이제 작년 실적 예전부터. 잘 나왔다라는 부분인데 뭐 실적 잘 나왔다라는 부분도 이제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하잉크 코리아인데 하잉크 코리아가 애플페이가 3월 달 내래 이제 국내에 상륙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도 저는 거의 끝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차악을 저도 골랐습니다. 이제 하잉크 코리아가 그래도 애플페이 국내에 도입하면 혹은 도입하기 이전에 한 차례 정도는 그래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 나올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두 분이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세요. 물음표를 계속 달고 있습니다. 하잉크 코리아가 뭔가 좀 어부지리로 다음 라운드 올라가는데요. 투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통했을까요? 하잉크 코리아 대 카카오뱅크입니다. 인지도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들의 선택 알려주세요. 네, 하잉크 코리아를 80%나 아마 이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은 카카오자만 붙으면 잘 안 골라주세요. 이게 또 대중의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 카카오그룹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전 국민적인 배신 아닌 배신을 당했던 그럴 기억이 수 있죠. 다들 있어서 일단 시청자분들은 하잉크 코리아를 골라주셨지만 저희 두 분도 하잉크 코리아를 골라주셔가지고 저희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가격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게 목표가 높지 않아요. 그냥 네. 3,500원 정도? 35,000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 예. 행보잖아요. 저희 말하면 박스권이잖아요. 그래서 예. 박스권 상단 정도 해가지고 3,500원? 이렇게 네. 설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4강 라운드 대진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의 라운드 빠르게 저희 치러보도록 하죠. 1라운드는 삼성 SDI 대 선익시스템, 그리고 2라운드는 YG 엔터테인먼트 대 하잉크 코리아입니다. 먼저 삼성 SDI 대 선익시스템 진행해 보도록 하죠. 먼저 팀장님, 선시스템이야. 선익시스템. 저는 선익시스템 고르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선익시스템. 결론적으로는 결승전 선익시스템이 네. 올라가는데요. 그만 골라주셨어요, 팀장님은? 객관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고요. 삼성 SDI 하고 싶은데 네. 주가 모멘텀 보면 선시스템이 맞다라고 봐요. 모멘텀상. 네네. 아, 일단 일단 간략하게만 얘기해요? 얘기해 주세요. 예. 선시스템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지만 올레더스 관련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그리고 XR 헤드셋 관련돼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1세대는 LG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2세대가 나오게 되면은 그 시기 맞춰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될 건데, 그렇게 본다면 야스, 선시스템은 LG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무조건 봐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김영희 전문가님 고민 좀 하셨네요. 단기적인 이슈가 그래도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그런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단기적인 이슈는 테슬라 갈 이슈는 배터리셀 3세 그렇게 수혜가 될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IRA 가이던스는 삼성 SDI가 조금 더 이제 자유롭기는 하지만
불확실성이 있는 이슈고 만약에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배터리 셀 3사에는 안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약간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쪽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고 바뀌어가는 시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올해부터 또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상당히 또 외형 성장을 이뤄낼 거고 외형 성장에 따라서 늘려주는 구간 나오게 되면 또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구간 충분히 나와줄 거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보나 선익 시스템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결승전 올라가고요. 그러면 투표 결과 확인합니다. 삼성 SDI 대 선익 시스템. 제가 만든 공식은 2차전지 대 X는 2차전지의 승리인데 과연 이번에는요? 예. 이 공식은 절대 법칙이라니까요. 이성형 월드컵에서는 2차전지는 늘 이깁니다. 하지만 두 분이 골라주셔서 결승전 저희가 선익 시스템 올리고요. 삼성 SDI 응원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가격 얼마까지 보세요? 어떤 거요? 삼성 SDI는 가격 전략. 100만 원이요. 네? 100만 원이요. 100만 원이요. 아, 100만 원. 네. 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가신다면 100만 원까지. 지금 한 70만 원 선 금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가격 전략 세워드렸고요.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는 YG 엔터테인먼트 대 하잉크 코리아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먼저 전문가님. YG엔터입니다. YG 엔터. 저도 YG엔터요. 두 분 의견이 계속 모아집니다. 먼저 전문가님. 블랙핑크 재계약이 살짝 우려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재계약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네. 신인 그룹들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당연히 또 실적 외형 성장 해줄 거고 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공연들이 상당히 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YG엔터도 충분히 좋은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정부에서도 지금 팍팍 밀어주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엔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YG엔터가 지금 추세 자체는 워낙에 또 좋게 잡고 가고 있어서 추가 상승에는 좀 나아질 것 같거든요. 때문에 현재 분위기 좋게 갖고 가고 있는 YG엔터가 좋을 것 같고 하잉크 코리아는 애플페이발 이슈인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거의 끝물 이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차익 실현을 생각해야 되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잉크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접근보다는 이제는 떠나보내야 되는 종목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팀장님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오늘 YG엔터가 6.6% 상승이 나오잖아요. 6.6% 네. 상승이 나오는데 오늘 이전에 이 YG엔터 주가의 캔들 길이와 네. 그리고 오늘의 캔들 길이가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동안의 추세를 뛰어넘는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단기간에 조금 상승폭이 좀 커지게 되면은 그걸 좀 공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잉크 코리아 차트와 YG엔터 차트를 보게 된다면 YG엔터 차트를 선택하는 게 제가 볼 땐 더 낫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 YG엔터를 선택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네. YG가 좀 더 낫다.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4강의 2라운드 두 분은 나란히 YG 엔터테인먼트 응원해 주시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압승을 거뒀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 같은데 하잉크 코리아가 사실은 이 YG 엔터테인먼트에 비할 존재감이 아니어서 그런지 지금 압승이 나왔고요. 그러면 하잉크 코리아 가격 전략은 김영일 전문가님 주세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고 1,400원 이전 고점 안내드리겠습니다.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결승전 진행해 보죠. 두 분이 나란히 의견을 모아서 결승 대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승 선수는 여러분들이 꼽아주시죠. 오늘의 우승 대진 보겠습니다. 삼성 SDI 대 YG 엔터테인먼트의 대결로 꾸려졌습니다. 2차전지냐 엔터냐. 그런데 지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선익 시스템 대 YG 엔터테인먼트 화면이 좀 잘못 나갔죠. 저희 삼성 SDI가 아니라 선익 시스템 대 YG 엔터테인먼트의 대결입니다. 정정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쪽의 선익 시스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YG 엔터 두 분은 도움 말씀 좀 주세요. 팀장님?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선택을 하면 YG엔터요. 마치 처음 해보시는 것처럼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요. 저는 선익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추천하는 선수에 대한 변 한마디씩 해주세요. 일단은 제 종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선익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선익 시스템에 물론 아마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네. 이 김영일 전문가만큼 저도 많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내용이 와서 지금 주가가 간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선익 시스템을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를 차트를 좀 넓혀서 좀 보고 싶은데 언제를 보고 싶냐면 2021년도를 보고 싶어요. 네. 2021년도에 이 종목이 주가가 6,000원대에서 34,000원까지 갔다가 네. 조정이 나왔고 14,000원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이제 전고점 돌파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지금 자리에 늦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손절가 짧게 하고 보는 게 제가 볼 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확인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저는 YG 가 YG엔터가 낫다? 좀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김영희 전문가님은요? 저는 반대로 기술적으로 YG 엔터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을 염두를 해야 되고 선시 시스템은 차익 실현 오늘 나왔거든요. 나와서 아마 눌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눌렸을 때 저는 한 2만 원 초중반대에서 모아가면 이 디스플레이는 올해 다코스다 말씀드렸고 선시 시스템이 이제 관련해서 저는 가장 또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릴 때 아마 매수를 하면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선시 시스템은 이제 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겠지만 두 분이 투자 스타일이라든지 잡는 기준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또 김혜우 전문가는 단기적인 시세를 또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고 또 정태근 팀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셔서요. 이렇게 또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오늘의 우승 선수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또 우승 선수 정해지는데요. 선택 시스템 대 YG 엔터테인먼트. 네, 오늘의 우승은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차지했습니다. 67% 지지받으면서 저희 게시판에도 보니까 예전에 YG 천하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은근히 많이 변했네요.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고 계시고요. 이 엔터 영역에서도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SM 아티스트들이 주름 잡고 어떨 때는 YG, 요즘엔 하이브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YG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를 저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보죠. 먼저 팀장님. 네, YG 엔터가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YG 엔터인데 지금 변동성을 활용하게 되면 최소 62,000원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62,000원 목표가입니다. 62,000원. 네. 그리고 전문가님은 선익 시스템 가격 전략 주세요. 선익 시스템은 오늘 고점 32,000원이기 때문에 32,000원 잡고요. 이 종목을 바로 접근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 나오고 있어서 네. 2만 원 초중반대 정도 왔을 때 그때부터 모아가는 전략 취하시면 32,000원까지는 다시 수익 구간 올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 나온다는 얘기가 전고점 부담이라니까요. 저는 차익 실현 나와서 이제 당분간 눌릴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결론만 보지 마시고 이 두 분이 어떤 근거로 선택을 하는지 행간을 잘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각기 다른 선수들 또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활용법도 다 달라져야 될 텐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었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모레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